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노화를 앞당기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예요. 혹시 매일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단맛에 끌리거나 운동을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습관이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확실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행동 중 하나예요. 평일에는 아침 7시에 일어나도 주말엔 늦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수면 패턴이 깨지게 되죠. 이런 습관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흔히 잠은 보약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수면은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잠을 제때 자지 않거나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난다면 이런 자연적인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규칙한 수면은 피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면 피부가 회복되지 못해 주름이 늘어나고 푸석푸석해질 수 있어요. 또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지면서 과식을 하게 되거나 특히 밤늦게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되죠. 이렇게 먹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몸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수면은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감염과 싸우는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심지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말고 일정한 기상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수면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야 해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이런 기기를 멀리하는 게 좋아요. 또한 취침 전에는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명상이나 책 읽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잠들기 좋은 상태로 준비하는 거예요. 낮잠도 조절해야 해요. 낮잠이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자게 되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고 오후 늦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햇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아침 햇빛은 몸의 낮과 밤을 인식하게 해주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들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다 보면 불규칙한 수면 습관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과도한 설탕 섭취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설탕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글리케이션주의 YCATION이라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설탕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키는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 결과로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과 처짐 같은 노화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해요. 과도한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 같은 만성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든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그리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설탕 섭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라벨을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가공식품과 음료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설탕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간장,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저지방이라고 표시된 음식에도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추가당이나 설탕 함유량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음료를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달달한 커피, 탄산음료 대신 물, 허브티, 무가당 차를 선택해 보세요. 특히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설탕 섭취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요. 간식도 중요해요. 우리가 간식으로 흔히 선택하는 초콜릿, 케이크, 사탕 대신 자연적인 단맛을 가진 음식으로 대체해 보세요.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은 건강한 당분을 제공하면서도 섬유질과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혹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면 양을 조절해 보세요.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면 만족감은 높아지고 과도한 섭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자연 감미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꿀, 메이플 시럽,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는 설탕보다 건강에 덜 해롭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낼 수 있어요. 다만 대체 감미료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단맛에 대한 강한 갈망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익숙해지고 오히려 너무 단 음식을 먹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단순히 체중 증가나 당뇨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피부 건강, 장기 기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설탕 섭취를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달콤한 유혹을 잠시 참는 것이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운동 부족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흔한 문제지만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이 점점 더 게으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체중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운동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근육 감소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점점 더 잃게 되는데요. 이는 곧 신진대사 저하로 이어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소모되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게 돼 체중이 늘어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저하시켜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운동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운동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요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억지로 하기 싫은 운동을 하다 보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춤, 자전거 타기, 수영, 심지어 반려동물과의 산책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업무 중에도 일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운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독려해 보세요. 운동을 함께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동기부여가 더욱 쉬워질 거예요.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 부족에서 벗어나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자체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적응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만성화되면서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높이고 신체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지만 장기적으로 분비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해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며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줘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쳐 우울증, 불안증 같은 문제를 유발하거나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심호흡이에요.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을 몇 번 반복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루 10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히 눈을 감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이나 장소를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꼭 힘든 운동이 아니더라도 산책, 요가, 스트레칭처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음악 감상이나 독서가, 또 어떤 사람에겐 요리나 그림 그리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일 수 있죠.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잊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아요. 혼자 고민을 안고 있으면 더 큰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거나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일상 속에서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5번째,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쁜 습관 중 하나예요. 두 가지 모두 우리의 몸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개선하려는 노력만으로도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먼저 흡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담배를 피우면 몸에 수백 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오는데 이 중 많은 물질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피부의 탄력을 잃게 하고 주름을 늘리며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흡연은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해지게 만들죠. 흡연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흡연을 지속하면 몸속 세포는 끊임없이 손상을 입고 회복될 시간도 없이 더 빠르게 노화해요. 금연은 언제 시작하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을 끊은 지 20분 만에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금연을 위해서는 니코틴 패치, 껌 같은 보조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흡연 욕구가 강할 땐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세요. 이제 과도한 음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나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데 과도하게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지 못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간경변, 간암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죠. 뿐만 아니라 음주는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의 위험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 횟수와 양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주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실 때는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해 보세요. 음주 자리에 가더라도 천천히 마시며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함께 마시면 과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습관을 개선하려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스트레스 해소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존하고 있다면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같은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흡연과 음주는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끊거나 줄이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계기로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노화를 앞당기는 5가지 습관,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불규칙한 수면을 바로잡고 설탕 섭취를 줄이고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흡연과 음주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젊게 사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하나의 결심이 5년 후, 10년 후의 여러분을 더 활기차고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